중동 위기로 당장 내차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오부제 강행 예고부터 검찰 개혁, 그리고 부동산 세금 핵폭탄 발언까지 연달아 터져나온 오늘자 국무회의 현장.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직격탄이 될 26분간의 작심 발언. 끝까지 듣고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제10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재정, 또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에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안부의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든다면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무슨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하고 무슨 뭐 정책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지역에 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아주 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좀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주고, 또 실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애기는 송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다든지, 또 그런 걸 할 때도 우리 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내용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류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뭐 사상 최대 수준의 아마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한 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부문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좀 제도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 당장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또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와 경찰, 또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산불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각 부처청에서 산불 대비 예방 조치라든지 또는 화재 진압 관련돼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얼마 전까지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발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대비해 주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 시간 또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특히 산림청, 소방청, 농축산부 또 행안부 다들 애써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좀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봄이 되면은 입상객 때문에 생기는 산불도 많다고 하고 특히 이제 농산물 잔재물 이 소각하느라고 또 불도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요새는 임약 가까이에 있는 주택 부문 또는 뭐 생산 시설 공장 이런 데서 무슨 모닥불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기 진압이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도 어쨌든 협조 잘 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진압은 계속 얘기가 이것저것 있던데 사다 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뭐 인력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밤에 불이 많이 번지고 그러는데 8대인가 사놨다고 하니까 잘 쓰도록 하십시오.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이 산불 문제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 자체 소실도 큰 손실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산불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 산불에 의한 피해는 얼마나 되나? 산불 진압 시간은 얼마나 단축됐나?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런 거 계속 그래프로 표로 그리니까 그 신경 써서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많이 줄였다.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도 잘 챙겨주세요. 이제 또 가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왔다는데 또 가뭄 때문에 식수 문제 또 뭐 농작물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 농산부, 기후부도 네네. 농림부가 어쨌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후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 토의와 기타 부처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실까요? 오늘 지금은 1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좀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 업무인가요? 예, 하여튼 이 경과를 잘 좀 챙겨보세요. 네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 그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네,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고 조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사고 조사위원회가 그 관할을 지금 막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산하에 있다가 중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어떤 불신하고 문제를 삼아서 네. 이걸 총리실로 이관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사조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형태로 바뀌다 보니 네. 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들도 교체했어요? 다 이제 그건 총리실 주관에서 하지만 다 교체하는 건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그 지난 며칠 전에 새로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일반 행정도 다 제가 속도를 좀 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이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하겠습니다. 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예.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그 특조위 아까 그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그 지금 정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의 쪽하고 계속적인 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 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예, 관련해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아마 좀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 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정위 열일하고 계시대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쨌든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 예. 이런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계시고. 물가 TF도 새로 뭘 하나 발굴하고 있죠. 물가 TF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대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물가 TF도 추가 발굴하는 네네.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부처들이 좀 크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거립이
고생하셨고 금융위원회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어제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다. 그래서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제 경우에 세금 문제도. 근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쏟아지는 비상대책과 작심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장 내 지갑과 일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 상황.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우려되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관들과 야당을 향한 더 매서운 직격탄이 이어집니다. 구독 누르고 놓치지 마십시오.